무엇이지 유명하다. 자, 뭐요? 다항식 px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달래, 맞지? 자, 가장 큰 힌트.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뭘까? 바로 좌변의 생김새가 제곱이라는 거. 뭐 임마. 그래서 우변도 제곱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 우변 전개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절반의 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 맞나요? 4분의 9a제곱은 2a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여기서 a제곱을 찾고 시작하면 되죠. 그리 안 그리? 그렇죠? 뭔 말? 됐나요? 됐냐? 자, a제곱 얼마야? 그래서 양변 4배. a제곱이 16. a로서 가는 것은 뿔마 4. 맞니? 그래서 얘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x제곱에 플러스 4라면 마이너스 12x 32, 36 이거나 혹은 x제곱에 플러스 12x 뒤에는 똑같이. 즉 x-6의 제곱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6의 제곱일 수도 있다. 맞냐? 자, 그러면은 px 플러스 2가 뭐라는 얘기야? x-6일 수도 있고 x 플러스 6일 수도 있다. 해서 두 가지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틀렸죠? 뭐도 있어? 그렇지. 이것도 있을 수 있지. 4개의 px가 가능하죠. 각각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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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4개 찾아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알았나요? 어이, 끝. 뭐야, 녹화를 어디까지 하다가 끄는 거야? 아무튼 이해됐죠? 자, 다음. 오늘 어디 간다? 2차 반전식과 2차 함수 단원 간다. 700 몇 번인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라고? 어디까지로? 복소설까지라고? 2차 함수는 방정식까지만 나가면 2차 방정식이 최대고 못 나가면 진짜 복수수까지 나가. 오케이. 아무튼 오늘 단원까지 우리 공통범위로 갈 겁니다. 시험 범위는. 알았죠? 그래서 오늘까지만 숙제 좀 해봐. 아니면 두 사람은 확실히 안 들어가잖아, 이거. 그러면은 홀수번만 숙제를 해봐. 그럼 짝수번은 기말 대비할 때 한번 푸는 걸로 넘어갈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기는 할 겁니다, 오늘. 알았죠? 너네는 들어가잖아. 여기까지는 들어간다며. 그지? 갈 가능성 크잖아.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복수 끝났지? 2차 방정 시작했니? 아유, 개 빠르다. 아니 저희 뭔 말? 복수수에 적으면 인사가 왜? 왜? 이거 반만 풀면 되잖아. 그럼 한 100문제, 200문제 밖에 안 돼. 아하. 그럼 프린트로 뽑아줄 테니까 이번에 홀수번만 풀고 기말 대비할 때는 너희들은 그냥 홀짝 알아서 다 풀래? 그때는 우리 공통 숙제를 안 나갈 거야, 이따가. 아, 닥쳐. 자, 가자. 자, 이번 단어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맞죠? 둘이 관계가 정확한 이 단어의 이름인데 이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갈라져요. 그거를 오늘 자세하게 싹 설명하고 싹 풀이하고 싹 맞힐 거임. 자, 그 두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은 그냥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고 했고 여기서 혹시 대수라던가 혹은 미적분 원까지 해본 사람들은 이 녀석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걸 알아. 지금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서 뭔가 색다른 풀이가 있고 3차 함수와 3차 방정식에서는 또 뭔가 해석 자체가 달라지고 4차선 달라지고 지수함수와 지수 방정식이 또 달라지냐? 아니야, 똑같아. 방정식들이 조금 그 각각의 방식이 있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함수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개의 함수가 등장합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의 함수를 제공을 하고 나서 그 두 녀석에 뭐 해주세요? 교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해서 뭐 한다? fx 둘이 우변끼리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fx는 gx를 만들던가 혹은 양면을 빼가지고 0은 fx-gx 뭐 이걸 이항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면 x 하나만 남았잖아. 그래서 뭐다? 이거는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게 됐을 때 이 녀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근을 찾아주면 되고 y는 사라졌으니까 실근은 곧 x값을 말하는 거지. 그 x값이 곧 뭐다? 교점에서 도 역시 x값, 뭐 x좌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두 함수에 대해서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질문은 결국 방정식,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에 대한 실근에 대한 내용과 완전 동일합니다가 일단 전체적인 틀이야. 뭐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라는 거에서 함수와 방정식에 대해서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 부등식은 앞뒤까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곧 이제 기말 대비할 때 들어가겠지. 그 부등식에 대한 얘기, 식을 먼저 써보면 fx가 gx보다 크다, 작다, 뭐 이딴 부등식이에요. 얘가 크다란 건 얘가 크다란 거고 얘가 곧 y좌표고 얘가 곧 y좌표인데 y좌표끼리 비교했을 때 크다란 얘기는 y좌표가 큰 건 뭐다? 더 위에 있다잖아.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서 이 두 함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런 x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fx가 크다라는 식으로 해서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한 뭐를 찾아주면 된다? 해를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뭐 해랑 범위랑 같다 뭐 이런 얘기로 또 넘어가게 되겠지. 어쨌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가 곧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두 개의 포인트를 두겠죠. 자, 그런데 두 함수를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봤어. 왜? 교점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굳이 하필이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방정식을 푸는 도구였던 누구? 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요? 근의 공식 또는 인수분해를 사용해 주세요. 근의 개수에 대해서 그냥 하자. 근의 개수 또는 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나요? 판별식을 써주세요. 4분의 D 포함. 그리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보긴 하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거나 혹은 삼성 더하기 삼성 혹은 역수들의 합이라던가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같은 걸 물어보면은 뭐다? 전부 다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합과 곱을 가지고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얘기가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한 근이 뭐 무리근이 등장하거나 허근이 등장하면은 혈례근 얘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 물론 개수부터 확인. 맞죠? 그 얘기가 어디서도 똑같이 나와. 함수에서도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뭐 해두자? 2차 함수와 좀 더 가자. 2차 함수와 또 다른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 중에서 각각 뭐라고 물어보면은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쓰자, 이걸 쓰자, 이걸 쓰자, 이걸 쓰자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기 위한 게 그냥 이번 단원인 것 뿐이야. 그게 2차 방정식이라서 달라지는 유일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교점을 그냥 구해주세요.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연립해서 방정식을 얻어서 근의 공식 써버리면 되고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면은 역시 뭐다? 판별식으로. 그 다음에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보기도 해.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근각의 세관계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중요한 거 하나. 교점에 대한 얘기에서 그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든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뭐다?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혈례근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교점의 x좌표 중 한 놈을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줄 때 하면서 그냥 혈례근 대놓고 쓰세요가 다야. 더 이상 응용하는 게 없어. 더군다나 허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허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수지. 근데 함수는 실수의 범위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허수는 아예 그냥 없다고 합니다. 교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뭐 교점의 한 좌표가 2 플러스 3i 이런 건 없음.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어서 패스. 그러면 이번 단원 첫 번째 파트는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유형 한 16개 만들고 있지. 두 번째 파트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야. 근데 얘도 특별하게 나는 얘기하는 게 없음. 왜?
2차 함수라서 독특한 거 1도 없어요. 그냥 어떤 함수를 주든지 간에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오고 지수함수가 나오고 삼각함수가 나오더라도 어떤 함수가 제공되더라도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풀이는 딱 하나야. 뭐? 아이, 2가 왜 나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고 눈으로 최대 최소를 찾아주는 거야. 그냥 그게 다예요. 그래프 그리셔요.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근데 꼭 막 개념 설명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마플 시너지와 같은 유형서라던가 뭐 아니면 개념 원리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개념서 같은 거를 쫙 막 본 사람들은 또는 뭐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그 얘기 하지.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달라지는데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범위 안에 축을 포함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는 나뉘며 포함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포함 안 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 길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 1도 필요 없다. 외우는 게 아니거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수학의 정석 얘기를 하지. 수학의 정석 교재 혹시 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거기 페이지마다 빨간 색깔 네모 박스를 하나 쫙 쳐놔. 개념 요약 정리하듯이. 마치 마플 시너지 이런 것처럼 유형들마다 개념들마다 빨간색 네모박스를 쳐놓고 노트라고 하면서 뭔가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어. 그거 다 모아보면 얘네랑 똑같아. 근데 거기 보면은 이차함수 최대 치수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방금 내가 말한 거. 뭐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없을 때, 최대 최소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는 축을 포함하면 어쩌고 저쩌고 포함 안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민 씨?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집중해. 그 이상 시커먼 거 그리지 말고. 바퀴벌레 그렸냐? 자, 아무튼 그런데 정석을 보면은 그 노트 빨간 색깔로 노트라고 써져 있는 그거 개념 설명 위에 막 서술하는 과정,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말로 서술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 수학의 정석의 그 설명을 보면은 있잖아, 노트 위에. 그 빨간 색깔 네모 박스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딱 설명을 해놔. 그 말이 뭐야? 그냥 그래프 그리면 알 수 있다야. 근데 그걸 굳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둔 것뿐입니다. 정리를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시면 하면 돼. 대신에 그 그래프 안에 뭘 같이 그리는 것뿐. 원래는 정의역이라고 부르는데 아직까지 공통수학 2 넘어간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x의 범위라고 쓸게요. 그 문자 x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가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럼 뭐야? 0부터 3까지 눈으로 보고 3에서 제일 올라가겠네. 여기서 최대. 눈으로 보고 여기가 제일 낮은 값이네. 여기가 최소.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음? 이거를 내가 계속 수업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죠. 별게 없어요. 오케이? 그게 다야. 나중에 지수함수, 삼각함수, 아니 삼차함수 나와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조건 계속 그래프 그리기 강조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음? 고3이 돼도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다. 자, 그렇게 설명하면 이번 단어 끝이에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이번 단어는 끝이야. 이거랑 관련된 문제 한번 쫙 풀고 풀이 가능하면 풀이하고 뭐 시간 없으면은 잠깐 쉬었다가 풀이하고 문제 좀 많이 골라줄 겁니다. 알았죠? 잠깐만. 아빠들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자.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문제 12개 정도 되죠? 요거 싹 쌤. 알았음? 77.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가 만난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0, 0, 2, 0. 자, 이거 보자마자 fx식 구하죠? 자, 뒤에 중간중간에 몇 개 내가 심어 놓은 것 중에 몇 개가 다 fx의 식을 구하는 재료들. 그런 재료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은 x가 만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다. 맞지? 단순하게 대입하고 있으면 멍청이. 맞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이게 fx가 없네. 아무튼 이거다. 맞지? 그래서 미지수가 a, b, c라고 주어지면 아무것도 안用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괜히 미지수 제공된 a, b, c 살리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플러스 b 뭐 이딴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건 엄청난 정보지. 그지? 이건 엄청난 정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a, b, c라고 늘어놓은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수니까 미지수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어진 재료에서부터 출발해 주세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알았지? 738 가보자.
2차 함수가, 요거는 사실 내가 풀이를 그냥 안 쓰려고 하다가 넣은 건데, 그냥 이거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죠. K의 값이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 뒤를 잘 보세요. 절대로 얘 딱 보자마자 눈 뒤집어져가지고 딱 K에 대한 항등식 하면서 요게 반야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자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존재한다고. 오케이? 그건 아니지. 앞에 거는 그냥 함수고 또는 그냥 방정식일 뿐이고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뒤에 있는 말을 꾸미고 있는 말이잖아. 뭐 수식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 녀석을 식으로 써주면 뭐다? 그게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식으로 써보자가 뭐야?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하여 접하니까 판별식이 뭐 쓰지 마.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써보면 그게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을 뭐 해주세요?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 근데 우변은 빵밖에 없으니까 모든 항의 개수들을 다 빵빵빵 만들어주시면 답입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잖아. 알았죠? 알죠? 45번 넘어간다. 자, 요번에는 뭐다? 요거는 대놓고 그냥 뭐 하고 있네? 근각계수 관계 문제를 대놓고 준 거다, 맞지? 일단 두 함수에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립을 해야지. 그냥 는형으로 쓰지. 그러고 나서 요거 딱 보자마자 아하, x의 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a.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3.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고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함수에서도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만약에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거나 이걸 물어보는 근각계수 관계를 대놓고 주는 문제도 지금 존재했지. 이런 문제도 있다. 알았음?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내가 진짜 풀리고 싶었던 건 사실 747번입니다. 요번에는 근각계수 관계를 쓰라는 말을 했는데 왜? 뭐로 줬어? 요거. 한글로 쓰면 뭐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맞죠? 그럼 요 녀석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요르르르 하면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x가 만난 거니까 알파 베타 합은 얼마? 마사. 알파 베타 곱은 얼마? k. 알파 베타 차는 얼마? 거리 6. 맞죠? 또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되지. 자, 그런데 정민이 기억나나? 이거 하고 나면은 내가 항상 써주는 문제가 하나 존재하지. 뭐라고? 기억난다고? 오케이. 너 못 풀면 죽어. 뭐지? 뻥 쳤네? 기억이 아니라. 기다려봐. 보면 바로 알아.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 있지? 있다. 자, 간다. 왜 안 움직여? 있다. 자, 문제 하나 써줄게요. 바로 풀어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0일 때 그때 k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시간 빠르게 줄 테니까 한 30초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 자, 간다. 요 녀석 딱 보자마자 일단 연립을 하긴 하겠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k는 0이고 두근의 합이 6. 두근의 곱이 1 마이너스 k. 두근의 차가 2루트 10이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죠. 자, 요 문제 조심해야 된다. 정민아! 벌써 세 번째 본다. 자, 지금 이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은 얘야. 조용히 해! 2차 함수가 있고, 그리고 시하나 반해?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있지. 맞죠? 맞죠? 네. 그때 만나서 생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이 거리가 이렇게 얘랑 다른 점.
얘는 이 거리가 6이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는 X좌표와 X좌표의 차니까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 얘가 절대가 마이너스 베타지. 그게 차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는 거는 아니야. 그게 같다라는 건 아니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등장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야 된다가 맞는데 지금처럼 그 만나는 두 점 자체가 X축과 평행하게 놓여 있으면 그 거리가 곧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건데 여기처럼 비스듬한 상황에서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2루트 10을 구해야지. 이거는 알파 콤마 얼마 베타 콤마 얼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고 있으면 그것도 멍청이.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기울기 2를 이용하자라는 말이 두 번째 내가 이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 기억나지, 정민이? 기울기 2라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 요거 가지고 와보면 기울기가 2라는 거는 1대2고 루트 5잖아. 근데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2루트 10으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 2루트 2배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뭐다? 2루트 10이 아니라 2루트 2가 돼야지. 알았나? 그게 이 문제를 보여준 두 번째 이유다. 이거 포스트잇에 잘 써가지고 문제집에 잘 붙여두세요. 요게 뒤에 나오면은 내가 굳이 그 문제를 골랐지. 여기 써주지 않았겠지. 이게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최근 교육과정 몇 년 전부터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문제집들이 이 문제를 안 다루고 있어. 그럼 학교 시험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학교 시험엔 여전히 가끔 나와요. 빈도가 높지는 않아. 근데 나왔다 하면 애들이 우르르 틀리지. 왜? 연습을 많이 못하니까. 저 새끼 졸라 시끄럽네. 아무튼 요 두 가지 설명. 다시 한번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그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아니다. 왜? 직선에 의하여 생기는 두 점은 비스듬하게 놓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빠르게 찾자. 알았어? 자, 정리 다 됐으면 다음 5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는 방정식에서도 내가 풀었던 문제죠. 요거는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얘기가 뭐야? 뭔 개소리? fx의 식을 만들려고 하는 작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f3x 플러스 a를 a 쓰면 안 되네. a를 구해봐야지. 그러면 k 곱하기 3x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3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x값 찾아야지 하면서 막 써는 이거 하지 마. 더 오래 걸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그냥 근이 주어진 거야. 뭐가? 아이 시끄러. fx가 0에 달하는 방정식에 대한 실근이 뭐로 주어진 거다. 자, 보통은 합과 곱을 더 많이 준다. 지금처럼 근을 대놓고 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마이너스 2와 4가 주어졌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정식이 뭐야? 결국 f는 0이잖아. 속에 들어간 것만 다를 뿐 f는 0은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도 f 안에 들어가는 게 통째로 뭐? 마이너스 2랑 4가 들어가면 돼. x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x가 마이너스 2고 4일 뿐이지. 여기도 똑같아. f 속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2고 4면 돼. 대신에 우리가 한글로 근이라고 부른 녀석은 반드시 x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x는의 형태로 정리를 바꿔놓은 것밖에 없지. 알았나요? 이게 나중에 문제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훨씬 빨라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기본 문제에서부터 이거는 별로 오래 안 걸리는데 하지 말고 이 형태를 유지시킨다라고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놈들에 대한 합의사니까 A 나오겠지. 그럼 곱을 구하기만 하면 답이야. 얼마 나오더라? 3인가? 몰라. 아무튼 답은 너희들이 내보고. 알았죠? 알았죠? 알았냐고? 770 가보자. 자, 요거는 풀이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보여만 주려고. 다들 맞게 풀었지? 일단은 뭐야? 직선으로 바뀌었다라는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연립을 할 거고 너희들은. 한쪽을 이용해서 만든 방정식의 한 근이 뭐가 주어졌어? 무리수인 근이 주어졌으니까 뭐 확인? 개수 확인. 개수가 유리수는 말이 있으니까 다른 근은
x 플러스 루트 3 쓰면 된다. 맞죠? 뭐 켈레근 얘기. 내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랬지. 나오긴 나오는데 저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점의 좌표가 2 플러스 3i 이런 거 줄까 안 줄까? 당연히 안 주어집니다. 왜? 함수는 무조건 실수의 범위만 다루기 때문에 교점이 헛수일 리는 없다.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지금처럼 무리근 유리수 계수 딱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예 안 내거나 할 거다. 플래그는. 알았음? 함수에서는 안 내고 그냥 봐. 이거 터프 하나도 안 터프. 개 쉬운. 너 손 들어. 아, 농담이야. 자, 7755 가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 자, 여기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일단 연립하자, 이항하자, 방정식 쓰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이건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뭐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면 실근이 뭐다? 적어도 한 개란 얘기지. 맞죠? 맞죠? 그 말이 뭐야? 판별식을 써주세요. 판별식이 뭐해요? 0보다? 그렇지. 맞지?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야. 자, 방정식에 대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문제에서 두 실근이라고 하면은 뭐를 말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같은, 그렇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둘 다 말하는 거니까. 맞죠? 둘 다 얘기하는 거지. 이거 둘 다 두 실근이잖아. 근데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 이거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하면서 2차 함수에서 두 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니? 서로 다른 두 교점밖에 말 안 합니다. 아니? 줄임말이니까. 아, 여기는 서로 안 쓰는데 그래. 이사한테 시비 걸래? 자, 이 두 개 구분하세요.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 문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거고, 함수에서 두 교점이라고 안 하고 왜 점이라 했지? 두 교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어야 되는 거. 이거 완전 큰 차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뭔가 너희가 함수로 갔다가 방정식 갔다가 함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 중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하려면 문제를 봐야 돼. 문제가 함수에 대한 얘기였는지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는지.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 방정식으로 넘어온 것뿐인데 두 실근이라고 해서 판별식 0보다 크고 나왔다면 틀린다고. 알았냐? 알았냐? 아. 자, 아무튼 다음 792. 힘들어. 오늘 앞반 뒷반 둘 다 지금 랩하느라 개 힘드네. 지금 빨리 하고 있잖아. 앞반도 이거 똑같은 수업 똑같이 했거든. 개 힘드네 진짜.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개념 설명 빨리 끝내고 문제만 풀고 있잖아. 아, 힘드네. 거기는 두루가 없을걸? 거기는 기숙사반, 주말반이라서. 1학년? 아니요? 1학년은 없을걸? 너네밖에 없어. 두루고가 지금 졸업생들이 개 많았지. 이번에 졸업한 애들. 지금 그 밑에 현재 고3들은 종촌이 졸라 많고. 지금 이제 20살 된 애들. 두루고가 개 많아. 너네랑 이제 딱 3살 차 나는 형들, 형 누나들. 형 누나도 있나? 누나 있지. 아무튼 샤라페.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나. 꺼져. 자, 간다. 또 뭐야? 함수와 함수의 접한다도 만난다에 대한 일종이니까 또 연립. 바로 이항할게요. x제곱 플러스 2a-1x 플러스 b-1은 0에서 자, 요 녀석에 대해서 뭐 한다? 접한다니까 뭔가 중문을 갖는다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 이상하게 고3들이 진짜 많이 질문해. 접점에 x좌표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자꾸 저 3을 어떻게 하지? 고민 때문에.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하면 된다? 얘가 마이너스 4면 되고 얘가 4면 되지.
이거니까. 중근이라는 말은. 왜 아, 접하니까요. 접한다라는 거는 이차 함수와 X축이래. 직선이 접한다라는 거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나지.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한 두 점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은 두 교점. 그거는 무조건 한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됐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다다. 그러면 y좌표는요, 방정식에서는 신경 쓰는 게 아니지. 방정식은 y좌표를 삭제시켜버린 거니까. 알았죠? 네, x좌표만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819번 가보자. 아, 이것도 뒤에 있는 유형이랑 아까 저기 앞에서 fx가 뭐 마이너스 4랑이었나? 2랑 마이너스 2랑 4였나? 아무튼 그놈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가지고 미지수 씌우지 말고 미지수 살리지 말고 우리한테 필요한 미지수에서부터 출발합시다 했던 것처럼. 맞죠? 얘도 똑같아. 이거를 다른 말로 고쳐보자. 뭐다? y는 fx라는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6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꼭지점에 y좌표가 6이에요도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제일 많이 놓친 거는 뭐다? 그게 하필이면 최대값이라는 사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는 거. 이거 진짜 많이 놓친다. 지금은 음수로 줬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때는 A가 두 개의 값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음. 그때는 반드시 A가 음수라는 거 살려줘야 돼. 알아서? 그거 강조하고 싶었던 거다. 알아나요? 예.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849번으로 가보자. 849번 문제가 어떤 문제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오죠. 요런 문제 가의 fx의 최대값이 6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최고차의 개수, y좌표 등등등, 꼭지점 y좌표 등등등을 살려줘야 된다. 이 얘기고,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마이너스 3 또는 5가 중요할까? 저 값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야. 대신에 2차 함수에서 최고차의 양수죠. 마이너스 3일 때와 5일 때의 값이 y좌표가 똑같다라는 사실에서 너희들은 대칭축이 x는 1이다라는 걸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맞죠? 맞죠? 물론 다르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가를 축을 먼저 구하는 거야. 지금은 나의 조건 때문에 다르게 푸는 걸 하나 더 알려줄 건데 기본적으로는 대칭 축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로 주어졌어도 마이너스 2와 4라고 주어졌어도 축은 똑같이 1인 거고 마이너스 4와 플러스 6으로 주어졌어도 똑같이 축은 x는 1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5가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의 조건을 보니까 이 문제는 좀 독특하죠. 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가까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 최대 최소 문제 이제 등장했죠. 그때 최대값이 10이라는 말은 이거지. 자, 엄청난 정보가 주어졌어. 이제 더 이상 축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다시 나가 아니었다면 축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근데 나 때문에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 기억해라. 요렇게 연결되는 거 알았지? 이런 거는 fx라는 함수가 y는 10이랑 만나는 곳을 찾아보자. 그걸 방정식으로 해서 근을 내주면 마이너스 3과 5야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이 뭐다? 최고차의 개수는 fx가 따라가는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5예요. 하면 fx 완성이야. 뭐잖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미적분 1에서 정말 많이 등장한다. 알았냐? 요거 눈여겨봐둬라. 그때 등장할 거야. fx라는 3참수가 나오고 여기에 y는 k라는 미지수를 주든 1이라는 값을 주든 여기에 만약에 1과 2와 3으로 주어졌으면 fx의 식은 뭐다? 최고차의 개수는 fx라는 함수 식을 세우는 방법이 fx가 누구랑 만났어? 1과 만나도록 하는 점이 최고차의 개수는 fx가 따라가는데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어디다? 1, 2, 3이다. 이렇게 해서 fx식 세울 거야. 이게 미적분 1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라서
지금 미리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요게 하필이면 딱 마이너스 3일 때의 y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축 대신 얘로 해석한 거지. 이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10이 주어졌거나 했다면은 축을 살려주는 게 차라리 나아. 거기다가 2,10 뭐 이런 걸 대입을 하는 게 나아. 알았어요? 근데 정민이 왜? 질문 뭐야? 쌤 불렀잖아, 너. 까먹었냐, 그새? 미적분 원이라니까? 2학년 2학기. 미적분 원이 3차, 4차 함수 다루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는 3차, 4차 함수. 네. 공통 과목이에요. 대수랑 미적분 원. 미적분 2가 선택 과목인데 수능과는 무관한 과목인 거고. 알았니? 가자, 다음. 자, 유형 22번 갑니다. 유형 22번 자체를 별표점 쳐놓으세요. 유형 22번이요. 자, 최대 최소는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하면서 이 범위가 주어졌을 때 맞지? 최대 최소의 위치가 다 달라지지? 우리 뭐하니? 사귀니? 오케이. 아무튼 그런데 뭐가 영향을 미친다? 최대 최소가 없는 문제는 여기서 뭐 최소, 여기서 최대. 반대로 여기서는 최소는 없다. 이렇게 생긴 거는 최대는 없다. 맞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제한된 범위가 딱 주어지면 최대 최소가 둘 다 발생할 수 있게 되지. 맞나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다? 미지수나 미지수래. 범위나 어디에? 축의 방정식에 미지수 A를 숨겨놓는 거야. 맞죠? 다시 한번 최대 최소가 발생되려면은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고 축이 어디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몰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부터 6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6은 확실히 여기 있는데 a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최대 최소가 궁금한데 구해봐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a가 여기 있으면 최대값은 a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6에서 발생하죠. 두 번째, a가 한 요 정도 가 있으면 최대값은 이번에는 2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6에서 발생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같은 값을 가지면서 여기보다 더 넘어간 a, 오케이? 그때 a면 최대값은 2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또 a에서 발생하죠. 다 달라지지. 그 세 가지를 경우 나누기로 풀어줘야 되겠지. 맞나요?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학교 시험에서는 서술형으로 내서 그 귀찮음을 살리는 걸로 가지. 그래서 서술형 마지막 문제로 사실은 이 녀석 진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22번이라고 한 거야. 이번 중간고사가 뭐 너였거든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무조건 들어간다는 전제로 한다면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는 얘일 가능성이 있고. 알아서 잘 기억하세요. 자, 난 분명히 강조했다잉. 자, 862번 가보자. 진짜. 셔라. 자, 이 문제는 뭔지 알죠? 치환하는 방식인데 아까 내가 지율이한테 얘기한 거 대충 들었지? 지금은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이거 전체를 t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조금 장난을 치느라 다르게 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는 책에서는 아마 얘를 t로 치환을 하려고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누구를 치환한다고 생각하셈? 얘를 통째로, 제곱안에 있는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하셈. 그게 제일 심플하. 알았냐? 물론 그게 법칙이라는 거는 아니야. 그냥 습관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책은 아마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t-1의 제곱 전개하고 있을 거고 마이너스 2t-2도 전개하고 있을 거고 플러스 2도 그것까지 해서 동류형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뭐 하자? 얘를 t로 잡았다면 얘는 t-1로 가면 되잖아. 상수항 적어가지고 뭐 실수하겠냐? 그지? t-2로 쓰겠냐고 이거 실수를 한다고.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실수는. 맞죠? 어쨌든 그렇게 푸시면 된다. 됐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했는데 실수할 것 같아.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나보고. 조용히 해. 자 간다. 그럼 말로 하고 끝냈어. 시원형. 귀찮아.
귀찮게 만드네, 나를 진짜. 아니, 답 뭐 나왔어? 너 6이래. 이거 좀 알아. 중간이 없었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중간은 없어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됐어. 넘어가. 야, 숙제는 해. 조용히 해. 뒤에 설명 그거 또 있단 말이야. 설명 그거 또 있다고, 두 개. 여기 없는 거. 자, 8치로 간다. 자, 요 녀석은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또 역시 두 가지입니다. 자, 간다. 이 유형이 뭐뭐뭐뭐뭐를 만족할 때 또는 만족하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로 넘어간다. 지금처럼 누구누구누구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문제와 누구누구누구가 항상 성립할 때 문제로 넘어갑니다. 항상 쓸까? 자, 근데 위에 거든 밑에 거든 상관없이 그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뭐 해주세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식에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에 뭐 한다? 대입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뭐가 되는데? 어떤 x 또는 k 또는 y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그거를 항등식으로 풀면 되고 여기는 문자가 원래 두 개였는데 한 문자로 바뀌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최대 최소로 넘어갈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뭐 y는으로 하는 게 대입하기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y 자리에 숑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요? 3-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한 번 더 전개. 뭐야?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라고? 12x 플러스 9가 나오면서 이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로 넘어가지. 두 번째, 치환형에서도 원래 만약에 풀었다고 강조를 했을 텐데 최대 최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x에 대한 범위. 맞죠? 요 범위. 그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대놓고 줬잖아. 그래서 1보다 커나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최대 최소 문제 풀면 돼, 안 돼? 되잖아. 맞죠? 자,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878번 본다고 했죠? 자, 보여드려 보아라. 무엇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뭐야? 또 방금과 같은 유형이지.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할 거야? 대입하기 위한 형태를 바꿀 건데 또 x제곱은이라고 해서 멍청이같이 루트 씌워가지고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맞죠?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게 아니라 뭐가 다 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을 바꾸는 걸로 가는 게 가장 수월하지. 그래서 이 녀석을 y제곱 자리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2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이니까 한 번 더 정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잖아. 맞지? 맞지? 아니라고? 너 왜 그래? 컨셉이야? 그래도 아니라고 해본 거야? 모르겠네. 자,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방금 앞에 문제랑 차이가 뭐야? x의 범위 없지. 그럼 x의 범위가 없는 걸까?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의심하면서 찾아봐야 돼. 자, 일단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없다는 말은 실수 전체니까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최소가 존재하겠냐? 계속 내려가잖아.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한단 말이야. 분명히 x의 범위는 있어. 자, x의 범위 찾아보세요. 뭘까? 그래서 이 문제 878번 별표 치세요. 알았죠? 자, 별표 치고 x의 범위 찾아보세요. 자, x의 범위 뭐라고 정민아? 그렇지. 자, 왜요? 어디에 그 범위를 숨겨놨어? 실수 y. 이게 말을 좀 들어. 이게 왜? 얘 뭐라 그랬어? 자기가 실수라고 그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맞는 거 아니라 느끼고 쳐다봐. 꺼지라고 좀 전해줄래? 농담이고. 자, 아무튼 실수가 힘듭니다.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제곱을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거든. 거기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요런 거 조심해라. 알았니? 이야. 정리.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금 다른 반은 내가 푸는 시간을 줬는데 아마 너희들은 안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자. 자, 내가 다른 활용형 문제들은 내가 웬만하면은 다른 단어에서 활용형 문제를 수업 중에 먼저 다뤄주진 않습니다. 풀어오면은 질문을 위주로 받지. 왜? 어차피 식을 구하기만 하면은 문제는 개 쉽고 식을 구하는 과정은 중등기하 관련된 거니까. 맞죠? 문제 풀이는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림 역시 이 그림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달라지거든. 맞죠? 그런데 반드시 등장하는 두 가지 그림이 있다. 교과서에도 있는. 누구? 첫 번째 이거 891번 벨터 치세요. 두 번째 892번. 892번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게 893번. 요 그림들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무조건 별표 쳐놔야 돼요. 여기도 있네. 2, 93. 자, 요 문제 진짜 중요하다. 알았지? 자, 891번부터 그냥 내가 바로 갈게. 그렇지. 자, 891번도 892번도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이제 봐줘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 해주세요? 미지수를 설정하러 갑시다. 미지수가 안 주어져 있잖아. 미지수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 좀 이따 얘기하자. 자, 미지수라는 거는 뭐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 맞지? 그 가로, 세로로 x, y 뭐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 여기서 891번에 해당하는 거는 가장 큰 힌트. 미지수는 뭐로 잡는다? 닮음을 이용해서 잡는다. 닮음 뭐? 여기가 일단 얼마야? 4, 12. 몇 대 몇? 몇 대 몇? 1대 3. 3대 1 맞아. 요 녀석. 몇 대 몇? 1대 3.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 얘 얼마야? 그러면은 누구를 찾을 수 있어? 넓이 구할 수 있지. 맞나? 4, 12 맞지? 넓이가 뭔데요? 마이너스 3k제곱에 플러스 12. 됐지? 이 녀석에 대하여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최대값 물어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가 중요하겠어? K의 범위. 자,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 그림에서 범위는 누구를 이용해서 잡는다? 길이가 양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잡는다. 알았나? 자, 모든 길이들은 다 양수예요. 양수. K의 범위는 뭐다? 그래서 K에 대한 2차 함수를 총 그려봤더니 최고차항이 K는 얼마? 2. 근데 문제가 0부터 4까지니까 오케이, 최대값은 여기 하면서 나오잖아. 맞나요? 이거 뭔데? 또 끊으라고? 아. 자, 알았죠? 자, 두 번째 892번으로 갑니다. 이거 써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써라. 892번. 안 써도 되나? 그래, 항상 봐라. 자, 892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럴 수 없어. 새끼야. 있기는 해. 가끔 봐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놨나? 아, 오케이. 구라쟁이 아니야? 아, 이거 부러졌네. 자, 아무튼 892번 미지수 설정하는 방법에서는 나는 어떤 특정 점에 대한 좌표를 이용해서 잡습니다. 어디? 나는 항상 오른쪽 위로 잡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요 놈으로 잡아. 그러면 그냥 내가 잡으면 되지. 왼쪽으로 잡아도 되고 아래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 t, 이게 뭐야? 제곱이 그냥 4-t 제곱을 잡는 거지. 그러고 나서 지금은 둘레죠. 둘레를 구해보자. 뭐야? 2배. 뭐 더하기 뭐? 가로 더하기 세로. 세로의 길이는 y좌표 자체가. 가로의 길이는 이게 t니까 이거는 둘이 같이 2t가 되겠네. 2t에다가 4-t 제곱을 더한 녀석을 2배를 하시면 되고 그 녀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면 돼. 일단 정해는 안 할게요. 어차피 답 내는 건 아니라서.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범위는 뭐다? 여기서 잡은 그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니를 봐야 돼. 그 점이 어디에 있어? 1, 4번에 있잖아. 그때 t의 범위는 x의 범위니까 이 사이에 있네. t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총 그려주면 t가 1이거든. 그래서 0부터 2까지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2에서 최대값. 자, 그런데 만약에 891번, 2번을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내면 멍청한 문제야. 왜? 멍청하니까. 범위가 없으니까. 아니, 필요 없으니까. 왜? 자, 891번 풀이 기억나나? 892번도 잘 봐. 앞에 거도 뒤에 거도 범위에 등호가 있어, 없어? 그럼 이게 만약에 범위가 1로 쏠리면 최대값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그래서 축을 포함할 거야.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범위 안 구하고 그냥 바로 축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거를 계속 평소 연습할 때부터 하지는 마. 연습할 때는 무조건 범위도 구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왜? 학교 시험에서 범위를 물어보려고 서술형을 낸단 말이야. 그때 범위에 대한 배점이 꽤나 높을 거다. 5점짜리 문제를 치면 최소 2점은 될 거야. 범위 안 쓰냐 안 쓰냐가. 알았니? 그래서 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배점, 점수에다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범위라서 범위 꼭 기억을 해둬라. 이게 활용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알았니? 활용형 문제는 웬만하면 등호가 없어. 그래서 꼭지점이 맞기는 한데 위험하니까 범위는 무조건 구하세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저 여기까지. 빠이!